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매출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모듈 및 부품 사업이 매출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AS용 부품 사업이 매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AS용 부품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모듈 및 부품 사업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엥? 이 말은 AS용 부품이 매출은 적지만 이익이 많이 남는 알짜배기 사업이란 얘기고 모듈 및 부품 사업은 매출은 크지만 남는 게 거의 없는 사업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AS용 부품 사업이 22.3%, 모듈 및 부품 사업이 0.9%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매출은 약 36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돈 안 되는 모듈 및 부품 사업에는 칵핏 모듈 발음이 어려워. 프론트엔드 모듈, 사시 모듈 이렇게 세 가지가 주력인데요. 칵핏 모듈은 패널, 공조 시스템, 에어백, 오디오, 각종 스위치 등을 구성하는 모듈입니다.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운전석, 조수석 앞에 옆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 모듈은 엔진룸 앞쪽에 있는 부품들인데 뭐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샤시 모듈은 자동차 하부 뼈대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매출은 크고 이익은 미미했던 그 제품들이고요. 매출은 작지만 이익이 많이 남는 AS용 부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엔진 관련 부품들, 미션 관련 부품들, 엔진 오일, 와이퍼, 램프, 범퍼, 판넬 등 소모품이나 종종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들, 사고 나서 교체하는 부품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자동차 산업 전망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회색이 내연기관 차량의 수요고 주황색이 하이브리드 차, 빨간색이 전기차인데 이거를 국가별, 연도별로 나타낸 거고요. 전체 자동차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증감이 없죠. 다만 여기 색깔 변화를 보시면 내연기관 차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많이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자동차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뀔 뿐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구수는 고만고만한데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서 차를 두 대씩 가지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기존 차를 팔고 사든가 고장나면 사든가 하겠죠. 다른 자료를 봐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기준인데 차량 판매량이 2020년에 코로나로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역시나 전체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기존 시장을 전기차가 대체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몰랐는데 내연기관의 부품 수보다 전기차의 부품 수가 훨씬 적대요. 내연기관 차에 필요한 부품수는 약 3만 개인데 전기차는 18,900개 정도래요. 즉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 차보다 40% 정도 부품이 필요 없다는 얘긴데 아니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게 오히려 악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자율주행차까지 간다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센서, 라이다, 레이더 등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긴 하겠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현대모비스는 잘하고 있을까? 글로벌로 자동차 부품사 매출 순위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7위를 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현대모비스의 매출 90% 이상이 현대차 그룹 납품이래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 그룹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2020년 목표였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는 비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아닌 매출은 5.7%였다.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7위 부품사로서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매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해외 다른 업체에 수주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아주 큰 목표를 세웠네요. 어쨌든 아직은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큰 건 사실이고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에 주요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대차의 전기차가 잘 나간다면 이 GMP가 잘 나간다면 현대모비스도 그것에 수혜를 받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모비스의 제품별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기존 사업들 그러니까 부품 제조, 모듈 조립, AS 부품의 매출은 고만고만합니다. 보시면 뭐 고만고만하죠? 모듈 조립 고만고만하고 부품 제조 고만고만하고 AS 부품 고만고만하고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전동화 부분이 유일하게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장하고 있죠?
조금씩 위로 위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흐름과 유사해 보이죠?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이었던 사업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관련 사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동화 부분이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적자라고 합니다. 물론 적자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제 생각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수가 줄어드는 악재와 현대차가 잘 나가거나 현대차가 아닌 글로벌 납품이 증가하는 이 호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추가로 기업의 성장과 재무 상태도 보겠습니다. 주가는 2011년 최고가를 찍은 이후 줄곧 역성장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애플카 한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최고가 가까이 갔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요. 부채 비율은 44%로 낮아서 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약한 편이고요. 하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 영업이익 22% 감소, 영업이익률 6.2%에서 4.9%로 줄었고, 순이익 32% 감소, 순이익률 6%에서 4.7%로 감소되었습니다. ROE도 7.2%에서 5.2%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입니다. 내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만큼 나냐, 나의 수익률이 얼만큼이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지표들이 자동차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서서히 회복하겠지만 전기차의 흐름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PER은 20으로 업종 평균인 46보다 낮습니다. 즉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되죠? EGMP가 최초로 적용된 모델인데 일단 아이오닉5의 실적을 지켜봅니다. 이게 잘 팔린다? 그러면 앞으로 EGMP가 적용될 모델들이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현대차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부품수가 감소되는 것을 극복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진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대차는 모르겠고 현대차 이외의 다른 업체에 납품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게 부품수 감소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모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끝!